물론 여기 회장님의 인사말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통번역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향상한다라는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실행성을 담당할 일꾼들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신 유튜브 영상도 그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변화의 방향성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직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고요. 7대 임원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축이죠.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중앙대학교 진실이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대 이주영 교수님께서 저희 카티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화면 공유 되어 있나요? 네. 예. 그리고 회장님께서 잠시 후에 기조에서 발표하실 거고 이 세션에서 이주영 교수님께서 또 좌장을 담당하시니까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무와 홍보 담당에는 숙명여대 강수정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 마욱진 선생님, 송민재 선생님, 함채원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운영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협회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회 그리고 산업계와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지용 교수님과 박지영 교수님께서 각각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원분들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주리에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카티가 단지 서울에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이지민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재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현희 교수님께서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전문가의 단체인 만큼 전문가에 대한 심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에 대해서는 실무 경력이 많은 최문선 이사님께서 담당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전반적으로 소리가 작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송현석 교수님과 임선영 선생님께서 감사로 저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진 부분이 확실한 권익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들을 모셨습니다. 법률자문으로 정현욱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 언어권별로 독일어에는 정혜연 교수님, 스페인어에는 성초림 교수님, 그리고 아랍어의 곽순래 교수님, 불어의 김정현 교수님.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대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계와 실무의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워진 회원 제도와 혜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가입 부담을 과감하게 낮추면서 회원 등급에 따른 실질적인 차등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50만 원이 넘던 입회비를 10만 원으로 과감하게 낮췄고요. 연회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낮췄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시는데 쉬운 방향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납부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자동 납부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되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상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큰 확실한 보상이나 아니면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도 준비해 놨습니다. 세무 서비스 할인이라든지 회원 선물이라든지 다양한 제휴 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혜택이나 할인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언제든 알려주시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세 내역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회원분들의 공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카티가 준비한 행사를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국통번역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학계와 업계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통번역사협회 7대 회장 진실희입니다. 대한민국 통번역사들의 대표 협회 카티는 통번역 업계 1세대 선배들께서 뜻을 모아 한국 통번역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창립된 대한민국 통번역사에 의한 그리고
통번역사를 위한 협회입니다.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파티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번역가 연맹 FIT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회원 기관이기도 합니다. 파티는 그동안 국내 통번역 전문가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7대 회장으로서 한국 통번역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김지명, 이상숙, 박준철, 정철자, 김순미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을 잘 이어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곧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카티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번역사들의 시장과 업무 방식, 직업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기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다양한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기술의 거품기, 이니셜 하이프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지나가는 시점에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과 기계번역이라는 화두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통번역 시장의 잠재적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통번역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것인지 파티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틀을 제시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대 통번역 전문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방향 하에 7대 이사회는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통번역 시장의 특성에 따라 통번역 전문가들이 진출 가능한 활동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통번역사들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언어 서비스 영역에 필요한 기준 마련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1차 심포지움이 그 첫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 주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유익한 발표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국내 통번역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융합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통번역사들이 안심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통번역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와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 대중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 이사님들의 노력으로 파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지난 6월에 개설됐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티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통번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매체로 운영할 예정이니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또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대중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협회 메일이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통번역 산업 생태계 내에 상호 신뢰와 존중 문화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통번역 전문가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착한 에이전시 화이트리스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졸업 직후 새롭게 현장에 진출하는 통번역 전문가들이 안심하고 일을 받을 수 있는 에이전시 리스트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 전문 통번역사들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통번역사에 대한 시상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 간 정보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회원 전용 뉴스레터를 이달 말 발행할 예정입니다. 업계 내 웹툰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를 통한 통번역사들의 애환을 비롯한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재할 예정이니 참가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원 여러분의 후원과 꾸준한 회비 납부 그리고 격려는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업계의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있어 업계 내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합니다. 파티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전문으로 통번역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계신 대한민국 통번역 전문가 여러분을 위한 협회입니다.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회원 제도는 홈페이지와 행사 후 참석하신 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 공동 대체 행사의 준비를 위해 장소와 인력 그리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중앙대 통번역 연구소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기술 지원을 해주신 IX고 이민호 팀장님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통번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늘 지난 토요일 시간을 할애해서 또 발표를 준비해 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미래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파티의 비전 미션과 연계한 오늘의 행사 취지를 간단히 PPT 자료를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공유 취소하셨다고 다시. 네, 공유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자료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주제하시다시피 통번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1차 심포지엄 비언어적 소통 영향편이며 통번역 산업의 외연 확대, 통번역에서 언어 서비스로가 행사의 대주제입니다. 비언어적 소통 역량이란 통역평가에서 전달력에 해당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청중과 상황에 따른 목소리, 성량 등의 변화, 톤을 이용한 메시지의 강약 조절, 듣기 편안한 억양, 적절한 속도 조절, 메시지의 내용에 따른 표정, 몸짓, 시선 등 유사 언어 또는 신체 언어를 말합니다. 이 같은 비언어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경우 통역의 전달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통번역사가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비언어적 소통 역량을 피보팅하여 통번역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 같은 현상이 제시하는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과 전략적 틀에 대해 논하고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티의 비전과 미션은 급변하는 시대에도 통번역사들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개인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통번역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 전략은 역량 재편을 통한 진출 영역의 다각화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 대상이 비언어적 소통 역량이며 다음 심포지엄에서는 그 대상이 다양한 형태의 테크노 융합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피보팅 전략이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가속화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심받고 있는 전략적 혁신, 사업적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본래 피봇은 스포츠 분야의 용어로 물건의 중심축을 말합니다.
사업의 아이템과 방향을 다각화 또는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번역 분야에도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페하커라는 저명한 통역학자가 모델링한 ILS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나타낸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새로운 수요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번역 역량의 재조합을 요하는 것입니다. ILS란 간단히 말해서 동시 통역을 자막의 형태로 내보내는 것인데요. 리스피킹 또는 트랜스스피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ILS 서비스에 요구되는 역량 프로파일이라는 것인데요. 흥미롭게도 기존의 통번역사들이 갖추고 있는 하위 역량들의 재조합입니다. 그렇다면 번역사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번역에 요구되는 하위 역량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팩트그룹의 2003년도 역량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번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 역량, 이것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의미에서 알파 역량이라고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알파 역량을 더 전문화하거나 기존의 통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 하위 역량을 더 강화하거나 전문화하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역량을 추가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기존의 서비스 역량을 언번들링하고 다시 번들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겠습니다. 통역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역에도 다양한 하위 역량들이 요구됩니다. 통번역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통번역을 하면서 이게 될 때 저게 안 되고 이제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을 익히게 되는데요. 나중에 통번역을 하고 나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하위 역량들의 조합이 통역과 번역이라고 한다면 통역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있을 때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 또는 역량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식화하면 서비스 역량 모델, 이 서비스, 즉 서비스는 일련의 그 역량들의 조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그 알파 역량을 추가를 하고 강화를 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인 비언어적 소통 역량 플러스 알파가 또 있겠죠. 더 많은 이제 역량들이 요구될 텐데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어떤 역량들이 요구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존의 통번역 외에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캡툴, 컴퓨터 보조 번역 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익힌 그 하위 역량을 익힘으로써 또 새로운 로컬라이제이션 산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또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포스트 에디팅이 또 요즘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계 번역 결과물의 어떤 패턴이나 작동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또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율을 기존 전문가들의 번역 요율과 조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협회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동시에 말하는 멀티태스킹 역량이 있는데요. 이거는 동시 통역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리스피킹이나 트랜스피킹 같은 서비스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학과 통역학자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ILS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요구되는 역량 프로필을 이렇게 이제 만드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시대적인 수요를 우리가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기존 통번역 역량에 추가되어야 할 하위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파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어 서비스 산업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스플링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론적으로 협회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시대적 수요를 분석하고 알파 역량을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알파 역량의 재교육을 통해서 언어 서비스 산업의 범주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무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은 사실 미래학자들도 또 정쟁이도 정확히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계속 기계 번역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몇 년째 듣고 있지만 아무도 사실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거품기가 지나는 이 시점에 예전에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대체라는 어떤 화두가 계속해서 언론상에 올랐지만 우리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 번역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그냥 높아심에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 피보팅 전략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충실한 통번역의 기본기입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고 발표해 주실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 통번역의 기본 역량을 제대로 갖추신 분들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해서 다각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학습 학업에 매진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언어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서비스 개념인데요. 해외에서는 CSA나 이 우리 통번역 언어 그 시장 데이터를 제시하는 그 조사 기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통번역을 의미할 때 랭귀지 서비스라고 그냥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제가 어떤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세계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우리가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언어 서비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 여기 2020년부터 24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되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펼쳐질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에 참가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